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70대 노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조용히 일상을 보내며 동네 뒷산을 오르고 텃밭을 가꾸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웃에게는 친절한 할아버지, 가족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죠. 하지만 그 평온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집안에 울린 낯선 전화벨, 현관문 앞에 낡은 봉투, 아내가 발견한 사소한 흔적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의 평생 숨겨온 과거,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 그리고 오래전 사라진 사람과 관련된 충격적 비밀의 전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온 단 한마디. 나 돌아왔다. 40년 전 사라진 이름이 생생히 그의 귀에 울렸습니다. 50년간 믿어온 삶과 사랑이 단 한 통의 전화와 오래된 일기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돌리고 싶어도 잠시 멈추십시오. 평범한 노인의 삶이 단 하루 만에 뒤집히는 충격적 사건. 믿음, 배신, 그리고 평생 숨겨온 진실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진실을 마주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1장. 평온한 일상. 김영호 72. 그의 하루는 누구에게나 평범하고 소박하게 보일지 모른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오면 그는 언제나처럼 천천히 일어났다. 손끝으로 커튼을 젖히며 부드러운 햇살을 느끼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게 숨을 내쉬는 습관은 오래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묘하게 안정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과 미묘한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단순히 세월이 남긴 흔적 혹은 노인의 자연스러운 숙명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오래전부터 숨겨온 비밀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아침이면 그는 동네 뒷산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오르고 흙길을 밟으며 걷는 동안 그는 늘 같은 순서로 호흡을 조절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주변 풍경을 살폈다.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걸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혹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미묘한 긴장이 있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선택이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오전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작은 텃밭을 가꿨다. 토마토와 상추, 작은 고추나무 몇 그루가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고 식물들의 잎을 살살 만지며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영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가끔은 그 손끝이 떨리는 순간도 있었다. 손에 남은 흙 알갱이가 마치 지난 삶의 흔적처럼 느껴졌고 그 속에서 지나온 선택과 후회, 아직 마주하지 못한 기억들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아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차 한 잔, 작은 반찬 몇 가지를 나누며 오랜 세월 함께한 삶의 단조로운 안락함을 느꼈다. 아내의 목소리, 그녀가 내뱉는 일상의 농담, 그리고 잠시 스치는 손길 속에서 그는 인간관계의 안정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순간 주변 세상과 자신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호의 눈빛 한켠에는 늘 감춰진 두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년의 불안이 아니라 젊은 시절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집 주변은 조용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담장 너머로 들리는 게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 영호에게는 매 순간이 조심스러웠다. 과거의 기억은 결코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에 시달렸다. 심장이 갑자기 뛰는 순간이 있으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 사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웃들은 그를 늘 친절한 할아버지, 든든한 가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자신만이 아는 작은 긴장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웃이 다가와 안부를 묻거나 함께 산책을 하자고 해도 그는 항상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답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과거의 기억과 마주해야 하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다. 영호는 종종 옛날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젊음이라는 안개 속에서 그 선택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 그의 삶 속에 은밀하게 남아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매 순간마다 그 기억은 스며들어 조용히 그를 괴롭혔다. 그렇기에 오늘도 그는 조용히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든 불안의 파도가 몰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노후 속에 감춰진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살아온 날들의 무게는 그의 눈빛에서 조금씩 흘러나와 주변 풍경과 어우러졌다. 그는 알았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순간이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김영호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텃밭과 산책, 차 한 잔 속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 그의 눈빛 한켠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기억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했다. 단순한 평온 속에도 언젠가 찾아올 충격과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 숨겨진 긴장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아직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삶을 노리고 있었다. 제2장 불길한 전조.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저녁 햇살은 이미 사라져 어둠이 천천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전등 하나를 켜두었지만 그 불빛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영호는 주방에서 아내와 차 한 잔을 나눈 후 소파에 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적인 저녁, 평온한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은 동시에 불안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그 순간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일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불길하게 느껴졌다. 영호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살짝 막히는 듯한 느낌. 그는 잠시 수화기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설마 또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직감은 달랐다. 이 전화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영호는 천천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귀에 닿은 목소리는 단 한마디였다. 낮고 차가운 톤. 그러나 세월을 건너온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 돌아왔다.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고 동시에 너무 충격적이었다. 설명도 이름도 없었지만 영호는 단번에 알아챘다. 4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 젊은 시절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존재. 그가 돌아온 것이다. 손에 쥔 수화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팔과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손끝이 서서히 떨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그의 마음을 채웠다. 전화 너머의 침묵과 그 짧은 목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연결하는 통로였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선택과 실수, 숨기고 싶었던 비밀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의 첫 만남, 젊은 시절의 설렘, 그리고 결국 닫혀버린 문. 그 기억 속에서 그는 자신이 내린 선택의 무게를 똑똑히 느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지금 다시 그의 현실 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왜 지금? 영호는 속삭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은 없었다. 단지 그 낮고 분명한 한마디만이 여전히 그의 귀를 울렸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느껴졌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갑게 스며들었고 벽에 걸린 사진 속 자신의 젊은 모습마저 낯설게 보였다. 오래전 사라진 사람의 그림자가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것만 같은 기분.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았다. 이 전화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호는 손끝으로 수화기를 꽉 쥐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뭔가 더 큰 일이 시작되는 신호야.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번졌다. 머릿속에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내가 잊고 싶었던 기억이 왜 다시 돌아오는 걸까? 전화가 끝나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정적이 방안을 다시 채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평화롭던 정적 속에 묘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부딪혔다. 이 조용한 저녁, 평범한 집안,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조차 영호는 느꼈다. 이 평화는 겉보기일 뿐, 그의 삶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전화 한 통, 단 한마디의 목소리가 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잊고 싶었던 얼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 그리고 그때 자신이 내린 결정.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살아나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오래된 인연의 회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시험하고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신호였다. 40년 전 사라진 사람, 그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뒤흔들 존재. 이제 영호는 알았다. 이 불길한 전조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며 그의 평화로운 노후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소리, 바람, 그림자, 그리고 침묵조차 그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평온해 보이는 저녁 속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과거의 그림자. 영호는 자신이 이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렇게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마디의 목소리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든 순간 40년 전 사라진 존재가 돌아왔다. 그의 일상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느꼈다. 평온했던 삶의 표면 아래 불길한 전조가 이미 그의 모든 하루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제3장 과거의 그림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영호가 평생 잊고 살았던 이름을 다시금 불러냈다. 낮고 차갑지만 분명하고 익숙한 그 목소리. 영호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그의 첫사랑 정미였다. 40년 전 젊은 시절 그토록 사랑했지만 결국 사망한 줄 알았던 그녀. 세월의 무게와 함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영호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손끝은 떨리고 수화기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과거의 기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젊은 시절 그들이 함께했던 길, 공원 벤치, 처음 키스를 나눈 날의 저녁, 그리고 서로의 꿈과 약속까지. 모든 기억이 살아나 지금 이 순간과 겹쳐졌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그 한마디가 영호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목소리는 냉정했고 단호했으며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지난 선택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그녀를 대했는지, 얼마나 쉽게 마음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로 되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가족에게조차 감춰온 치명적인 비밀이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다. 영호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그는 늘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결코 묻혀 있을 수 없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영호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다. 숨이 가빠왔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그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내가 잘못 본 건가? 꿈인가? 그러나 귀에 박힌 그 낮고 분명한 음성은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영호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렸지만 책임감과 선택의 무게는 알지 못했다. 그 시절 그는 정미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자신은 안전한 껍질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의 행동이 되돌아와 그의 앞에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다. 전화 후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평온했던 저녁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고 모든 그림자와 사소한 소리조차 영호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까지도 그의 마음을 긴장시켰다.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무대가 된 듯했다. 영호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에는 정미와 함께한 순간이 끝없이 펼쳐졌다. 첫 만남의 설렘, 청춘의 순수함, 그리고 젊은 시절의 무책임한 결정과 거짓말까지.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무게이자 책임의 화살이었다. 영호는 느꼈다. 이 전화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현재를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숨겨둔 죄책감, 가슴 깊이 묻어둔 후회, 그리고 아직 마주하지 못한 진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바람, 시계의 똑딱거림,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 그림자까지도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을 자극했다. 그는 손끝으로 이마를 짚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마음속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고조되며 숨길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일깨우고 있었다. 영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저 전화기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만이 남아 그의 귀를 울렸고 과거의 그림자는 그의 삶 속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그날 밤 그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두려움이 뒤섞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첫사랑 정미의 존재, 그리고 그녀가 남긴 단 한마디.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그의 선택이 남긴 결과와 책임, 그리고 그 결과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영호는 알았다. 평온한 일상은 끝났고 이제 그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위기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침대에 누운 채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이미 깨달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단순히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 전체를 시험하고 있으며 그 그림자를 피할 방법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첫사랑 정미의 목소리는 영호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였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불길한 전조는 그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하기 시작했다. 평온해 보였던 노후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이 이제 그의 눈앞에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제4장 조력자의 등장. 영호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평생 쌓아온 삶,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의 비밀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며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란 것뿐이라고 자신을 달래보려 했지만 단 한마디 전화와 그 목소리가 불러온 기억들은 너무도 생생했고 점점 현실을 압박했다. 집안, 침실, 부엌, 텃밭까지 모든 공간에서 그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공포와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결국 그는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박노인을 찾았다. 박노인은 영호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벗이자 서로의 가족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온 친구였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낚시를 다니고 동네 길목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삶의 고단함을 공유했던 단 한 사람. 영호는 믿었다. 만약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면 그 상대는 박노인뿐이라고. 영호는 박노인의 집 앞에서 손을 멈췄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박노인의 얼굴이 햇살 속에서 나타났다. 영호야,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 찾아온 거야?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영호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했다. 노인, 들을 수 있어야겠어. 내가 겪은 일, 단순하지 않아. 박노인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뭔가 큰일 있나? 영호가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오는 건 처음인데. 하지만 영호는 주머니에서 녹음된 전화기 녹음 파일을 꺼내어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전화 속에서 낮고 차갑게 울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과거의 그림자이자 영호의 젊은 시절과 얽힌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박노인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이 떨렸다. 영호야,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너 지금 위험해. 박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평소에는 냉철하고 차분했던 그가 지금은 마음속 불안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녹음 속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손가락으로 수화기를 잡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영호, 이건 단순한 실수나 젊은 시절의 잘못이 아니야. 뭔가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 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거야.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자신도 깨달았지만 막상 입으로 확인하니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조언해줄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지금 당장의 두려움과 압박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현실을 직시할 힘을 주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래전 젊은 시절, 영호와 정미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지금 들려온 목소리가 단순히 기억 속 환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영호에게 말했다. 우선 침착해야 해. 감정을 앞세우면 판단을 흐릴 수 있어.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야 해. 그리고 반드시 증거와 상황을 확인해야 해. 영호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며 박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긴장이 흐르면서도 동시에 강한 신뢰가 존재했다. 영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살아온 날 중 지금처럼 마음속 깊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또 있었던가? 박노인은 이어서 말했다. 영호,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녀가 실제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 단순히 복수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든 걸 철저히 조사해야 해. 너 혼자라면 위험하지만 함께라면 조금은 대비할 수 있어. 영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 여전히 그를 옥죄었지만 동시에 의지가 조금씩 솟았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치명적인 비밀, 과거의 그림자가 드디어 현실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노인이 곁에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안의 조명은 희미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날카롭게 반짝였다. 과거와 현재, 비밀과 진실, 그리고 다가올 위협까지 모두 계산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때로는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낮춰 서로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바깥은 어둠이 깔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의 공기는 조용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다. 영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피하지 않겠어. 모든 것을 마주하고 반드시 해결할 거야. 박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영호.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해. 과거의 그림자는 단순하지 않아.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밤 늦도록 계획을 세우고 과거의 비밀과 불길한 전조에 맞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조력자의 등장, 단순한 위로자가 아닌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존재. 영호에게 박노인은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맹이자 조력자였다. 그날 밤
집안의 조용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 겹치며 앞으로 다가올 충격과 위기를 함께 맞서겠다는 결의를 상징하는 듯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호는 알았다. 혼자가 아니기에 이제 조금은 두려움을 직시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5장 위기의 고조. 그날 이후 집 주변의 공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는 평화롭던 골목길, 정갈하게 정리된 텃밭, 문 앞의 작은 화분들까지도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바람이 스치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집 안에 있으면 문틈으로 스며드는 작은 소리마저 과장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영호는 매 순간 주위를 살피며 숨을 죽였다. 현관 앞에는 낡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종이는 이미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풍기는 기운은 묘하게 차가웠다. 영호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다. 글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읽는 순간 서늘한 전율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글자 속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인사도 설명도 없었다. 단지 정미가 가까이 있다라는 경고와 같은 느낌. 텃밭에는 더 기묘한 장면이 있었다. 작은 상추밭 사이, 토마토 줄기 근처에 녹슨 칼이 꽂혀 있었다. 평소에는 없던 물건이었다. 녹슨 칼날은 햇빛을 받으면 미묘하게 빛났고 그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다. 도대체 누가, 왜?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 영호는 아내의 손가락에서 빛나던 반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매일 손목을 스치며 반짝이던 반지가 오늘따라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떨어뜨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 스쳐갔지만 이미 영호의 마음은 경계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편지, 칼, 반지. 이 모든 흔적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정미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 영호의 시선은 집 안팎으로 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텃밭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 현관 앞 작은 화분의 흔들림까지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몸이 움찔하며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고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신이 점점 광기와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집안의 공기조차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낮에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 평화를 주었지만 지금은 어둠이 집안 구석구석을 잠식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다.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감각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선택과 실수, 그리고 지금 마주한 불길한 전조.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압박했다. 영호는 텃밭을 살폈다. 녹슨 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손끝이 저리게 떨렸다. 누군가 내 집안을 알고 있다. 아니, 이미 가까이 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열어 바깥을 살폈다.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은 그림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잊고 싶었던 공포가 다시 솟구쳤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집안, 뭔가.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다. 단어 하나에도 떨림이 섞였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게 떨렸다. 아내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영호는 손을 들어 말릴 뿐이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해서도 안 된다는 압박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하며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마다 경계심이 스며 있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손끝이 떨렸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그는 자신이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편지, 칼, 반지.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그 메시지의 끝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졌고 눈을 감아도 과거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정미의 목소리, 전화 한 통, 그리고 집 안팎에 남겨진 흔적들. 모든 것이 그의 신경을 잠식하며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느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려는 조짐이라는 것을. 심장은 계속 뛰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영호는 자신이 점점 광기와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결심이 서 있었다. 단순히 두려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미가 남긴 불길한 흔적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가올 밤과 그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집 안팎은 여전히 불길하게 변해 있었지만 영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박노인이 곁에 있었고 그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편지, 칼, 반지의 흔적은 여전히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었다. 정미가 가까이에 있다는 경고, 그리고 다가올 위험.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 광기와 불안을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었다. 영호는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숨은 가빠왔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불길한 전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로 드러난 순간 영호는 알았다. 이 위기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나날이 그를 더욱 깊은 공포와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것임을.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모든 흔적이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그 메시지를 해독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끝없이 흔들릴 것이었다. 영호는 손끝을 꼭 쥐고 다가올 위기에 맞설 결의를 다졌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위기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계속 맴돌았다. 제6장 진실의 조각. 영호는 집안에 앉아 손끝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지난날의 전화 한 통,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편지, 칼, 사라진 반지까지. 모든 흔적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옥죄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박노인을 찾았다. 단순한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명확한 사실을 알고 싶었다. 이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박노인은 영호의 부탁으로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평생을 살면서 눈치와 경험이 날카로운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신문 아카이브, 경찰 기록, 그리고 과거의 지인들을 통해 정미의 흔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동네 친구, 대학 동창, 심지어 정미가 다녔던 직장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를 뒤졌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박노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영호에게 전했다. 영호야, 정미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야.
공식 기록도 다 있어. 사고 경위, 병원 기록, 사망 신고. 모두 확인했어. 박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동시에 냉철했다. 영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끝이 저리고 숨이 멎는 듯한 느낌. 순간 모든 사건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몰려왔다.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걸어온 목소리는 누구였단 말입니까? 그의 속마음은 공포와 혼란으로 뒤엉켰다. 그날 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박노인이 가져온 진실이 교차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분명 정미와 같은 톤,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존재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영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잊고 싶었던 기억과 현실의 혼돈이 서로 충돌하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했다. 박노인은 영호에게 말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서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정미의 존재와 연결되는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침착해야 해. 이 혼란 속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어.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누군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위협하려는 계획일까? 그는 수화기 속 목소리와 집 주변의 흔적, 그리고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머릿속을 재정렬하려 했다. 모든 사건은 단순히 과거 회상이 아니었고 계획된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박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영호야, 우리가 지금 맞서야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야. 현실 속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정미의 목소리를 사용해 널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과거를 잘 알고 있어. 젊은 시절에 너 정미, 그리고 숨겨진 비밀까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계획한 일이 아닌가 생각돼. 영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정미, 그리고 박노인과 함께 찍은 모습. 그 시절의 기억은 달콤하면서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단순한 추억이 아닌 위험을 알리는 조각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손끝으로 수화기를 다시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목소리를 흉내낸 사람은 왜 나를 노리고 있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아직 없었다. 단지 현실과 과거가 혼재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퍼즐처럼 느껴졌다. 박노인은 조용히 영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영호야,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고 단서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야. 누가 이 목소리를 흉내내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해. 우리가 혼자 판단하면 위험하지만 함께라면 조금씩 진실에 다가갈 수 있어.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혼란과 공포는 여전히 그를 옥죄었지만 박노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작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이미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가 돌아온 것이 아니며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기록과 전화 녹음을 놓고 분석을 시작했다. 모든 흔적과 단서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목소리의 정체와 목적을 추적했다.
조용한 방 안, 시계의 똑딱거림과 가끔 들리는 바람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영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 진실을 파헤치고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천천히, 치밀하게. 한순간의 판단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그리고 영호는 깨달았다. 목소리의 정체가 누구이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 그는 진실의 조각을 맞춰야만 한다. 과거와 현재, 기억과 현실이 얽힌 이 사건 속에서 단 하나의 사실만은 명확했다. 단순히 믿었던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으며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 겹치며 앞으로 다가올 충격과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호는 마음속 깊이 느꼈다. 진실은 가까이 있지만 그 조각을 맞추는 순간까지 마음속 혼란과 공포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제7장 절정. 두 번째 반전. 영호는 집안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미의 존재, 편지, 칼, 사라진 반지. 이 모든 흔적이 그를 압박했다. 그러나 박노인과 함께 진실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점차 한 가지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한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모든 퍼즐은 결국 뜻밖의 인물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영호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사랑했고 배신한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이 초래한 비극적 결과까지. 영호는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 정미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책임과 욕망 앞에서 도망쳤던 순간, 그 선택이 그녀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눈치챘다. 평범한 눈빛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미묘한 긴장까지. 아들은 그 모든 단서와 행동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오랜 세월 마음속 집착을 키워왔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심리적 압박 속에 몰아넣고 스스로 속죄하게 만들고자 했다. 영호는 손끝이 저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믿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함께한 세월의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세월, 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아들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마음속 깊이 준비하고 있었다. 박노인은 영호의 표정을 보고 즉시 눈치를 챘다. 영호야.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아들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그는 진실을 알리고 동시에 너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영호는 손끝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마음속 혼란이 극에 달했다. 내 아들이 왜 이런 짓을?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아들은 단순히 분노나 증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저지른 선택과 그 결과를 완전히 깨닫게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영호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정미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졌다. 젊은 시절, 그녀의 눈빛, 미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공포.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고 얼마나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는지. 이제 그 죄책감이 단순한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들은 영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아버지, 당신은 정미를 사랑했지만 배신했죠. 그 선택 때문에 그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렸다. 영호는 고개를 떨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말문이 막히고 숨이 가빠왔다.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다. 이 모든 사건은 아들이 만들어낸 두 번째 반전이었다.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비롯된 압박과 시험.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한편으로는 경악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반성했다. 박노인은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영호야, 이제 끝까지 마주해야 해.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어. 단지 진실과 책임만이 남아있어.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손끝을 꼭 쥐었다. 아들이 자신에게 들려준 진실, 그리고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지른 과오.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단순히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아들의 집착과 마주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했다. 그날 밤, 집안은 긴장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시계의 똑딱거림까지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영호는 아들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치밀한 계획과 오랜 집착을 읽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지른 선택과 그 책임을 생생하게 느꼈다. 영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겠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실의 압박, 아들의 집착까지 모두 직시하고 마주할 것이다. 아들은 미묘하게 미소 지으며 동시에 결연한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가 이제야 진실을 마주하겠구나. 그 미묘한 표정 속에서 단순한 복수 이상의 감정과 계획이 엿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 마주하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단순히 사건의 종결이 아닌 심리적 압박, 죄책감,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이 얽힌 결정의 순간. 영호는 깨달았다. 삶에서 숨길 수 없는 진실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호는 알았다. 이제부터 남은 것은 단 하나. 과거의 잘못과 아들의 집착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남은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제8장 결말. 인간의 양면성. 영호는 모든 진실과 맞닥뜨린 후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궜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죄책감, 젊은 시절의 선택과 배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파괴된 한 사람의 삶. 이제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사실로 압축되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들은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복잡한 표정.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집착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영호는 힘없이 입을 열었다. 너는 내버리구나. 내가 평생 도망쳐온 죄의 그림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로서, 그리고 사건의 조력자로서
그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과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었다. 영호는 눈을 감았다. 긴장과 후회,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젊은 시절의 선택이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그림자는 그의 아들을 통해 현실 속에서 되돌아왔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오래전부터 쌓아온 감정의 무게가 느껴졌다. 아버지, 당신은 그때 선택을 피할 수 있었지만 도망쳤습니다. 정민은 그 선택 때문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 도망쳤던 죄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구나. 숨을 고르며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 속에서 오래전 자신의 행동이 남긴 흔적과 책임을 똑똑히 확인했다. 박노인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조심스레 조율하며 말했다. 영호야, 아들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게 하려는 거야. 이제 너는 도망칠 수 없어.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선택이 가능해. 과거를 바로잡거나 책임을 받아들이거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여지도 담겨 있었다. 영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긴장과 공포,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이제 다가온 이해와 수용.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남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피하지 않겠다. 내 잘못과 책임, 그리고 남은 삶을 마주하겠다. 아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감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이제는 서로 마주해야 해. 과거의 그림자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을 천천히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죄책감, 후회, 분노, 이해, 그리고 용서.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인간의 삶은 결국 선택과 책임, 그리고 관계의 연속이구나. 그리고 누구도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영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숨기고 도망쳤던 죄책감과 마주하며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남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영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질문 하나가 맴돌았다. 과거의 죄는 정말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 속에서 인간의 양면성과 삶의 무게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바람 소리, 시계의 똑딱거림, 그리고 가끔 들리는 텃밭의 나뭇잎 소리만이 방 안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영호와 아들, 그리고 박노인은 묵묵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앞으로 닥칠 삶과 책임을 함께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무리 깊고 죄책감이 아무리 무거워도 인간은 결국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통해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눈빛과 마음속 결의는 밝게 빛났다.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인간의 양면성과 책임 속에서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 과거의 죄는 정말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평생 숨겨온 비밀은 결국 언젠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세월이 아무리 흐르든 피하려 했던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켠에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후회와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용기 있게 맞서면 비로소 마음의 무게를 덜고 삶을 다시 설계할 힘을 얻습니다. 나이든 지금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주함입니다. 지난 삶의 그림자를 똑바로 보고 용기와 결단으로 그 무게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